이 이준석이 아무리 봐도 좀 요즘에 수상합니다. 이준석이가 이 정권 실세인 김건희에 대해서 날 세워서 비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고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해줍니다. 자, 때는 2013년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가세현이 제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가세현의 반격이 나왔죠. 야, 너 다 할 거 다 해놓고 왜 성접대 받아놓고 명예훼손 고소하냐? 무고다, 무고죄로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석연치 않게 무혐의 결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준석이가 벌인 행동, 김 총장에게, 김철근 사무총장입니다. 성접대 의혹 제보자인 장모 씨를 만나도록 하고 성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있고, 이준석의 이 수사 무마를 위해서 윤핵관과 경찰 고위직을 만났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뭔가 다급했었나요? 관련 사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에 대해서 이준석을 조사한 후에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서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질질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간 개가 웃을 일이다.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 성접대가 없었다고 해서 무혐의를 내린 게 아니에요. 증거 불충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은 또 이준석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해주는데 민주당 경쟁 후보자였던 공영훈 후보의 딸이 갭 투자를 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서 공표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해줍니다. 명백한 허위였거든요. 공영훈 딸이 실거주 목적으로 산 거였어요. 갭 투자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같았으면 만일에 짤도 없었겠죠. 그냥 뭐 불러다가 조사하고 수십 번 불러다가 괴롭혔겠죠. 기소까지 하고요. 자, 김건희 총선 개입설에 이준석 선의의 조언일 수도. 야, 이준석이 이해할 수 없는 게 김건희를 쉴드 쳐주는 말까지 해요. 이 친구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 김영선 5선의 김영선 의원이라고 있어요. 원래 장원 의창이 지역구였거든요. 지역구인데 석연찮게 김건희의 텔레그램을 받게 됩니다. 받고 김건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 다른 사람 출마할 사람 있으니까 주고, 자, 김해 가부도 가라. 험진 김해 가부도 가라. 가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맞춤형 공약, 지역별로 맞춤형 공약을 개발해서 지원해 줄 거다. 가라. 남 믿고 가라라고 했는데 양쪽이 다 공천이 안 된 거야. 한동훈과의 갈등설이 그때 발생을 했어요. 한동훈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김건희 말을. 김건희 열 뿔 잔뜩 나가지고 한동훈하고 맨날 죽이니 살리니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김영선 의원이 5선에 김영선 의원이 참 억울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준석을 찾아갔었다라고 그럽니다. 정보를 싹 들고 갔대요. 김건희 관련 정보들,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한 증거들 싹 싸들고 가서 나 여기 비례 1번 다 주면 이것들 다 오픈해서 공격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나 봐요. 이것을 아마 개혁신당에서 받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받지를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준석, 천하람 등은 관련 자료들을 다 봤을 걸로 추정이 돼요.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라고 합니다. 그 뉴스토마토 기사, 거기에는 A 의원, B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준석,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라고 하는 설이 가장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게 썰이 사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김건희의 이 비위행위, 위법행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쉴드 쳐주는 말들을 합니다. 보세요. 기가 막히죠. 총선 개입설에 이준석 선의의 조언일 수도. 완전히 쉴드 쳐주는 거죠. 김건희, 김영선의 지역구 이동 요청 보도. 이준석 완결성 떨어져. 아다르고 어달라. 지가 다 봤으면서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가 텔레그램 다 봤다면서요. 썰이 사실이면 다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혐의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성접때도 무혐의가 나오고 이 공영훈 딸 갭투자 이 공직선거법 정말로 이거 엄중한 법이거든요. 이것도 무혐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의심해볼 만한 거야 이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또 의심받는 게 뭐예요? 아니 김건희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않잖아 이준석이. 김건희만 가면 김건희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이준석 비판을 안 해. 윤석열에 대해서는 열심히 비판합니다. 김건희 앞에만 가면 납작 엎드려서 이런 쉴드 쳐주는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욕을 먹는 거예요. 이준석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양두 구육하면서 개고기를 팔러 다녔잖아요. 양고기라고 하면서 개고기를 팔러 다녔다라고 지가 이부도 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서 국민한테 고통 준 부분 사과를 해야지. 지금 정치질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윤석열 막장 정권. 자, 불륜 사건입니다. 불륜 사건. 윤석열 대통령실의 불륜 사건. 대화창의 하트, 용산 뒤집은 4급 공무원 불륜 사건. 지금 엘리베이터, 호텔 안에 엘리베이터입니다. 2023년도 11월 2일 날이에요.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던 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던 이 4급 공무원 2명이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습니다. 바람이 나서 둘이 딱 붙어가지고 지금 포옹하고 키스하고 난리 났습니다. 키스까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단순 포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남성 간부의 아내가 대통령실에 진정을 제기했답니다.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 4급 불륜 관계가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4급 공무원 정도 되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 될 거예요.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이다. 대통령실에서 만난 거야. 각각 부처가 틀려 두 사람이. 대통령실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짓거리 하는 겁니다. 자,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의 아내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요. 각각 부서가 다릅니다. 자, 중앙부처가 둘 다가 달라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2023년도 4월달, 7월달에 파견됐다. 자, 혼자 자녀를 양육 중이던 A씨의 아내는 진정서에서 A씨와 B씨가 2023년도 7월부터 최근까지 만나자마자 불륜을 했네요. 보니까 이 여성 공무원은 2023년 7월달에 왔잖아요. 7월달에 파견 왔어요. 이 7월달부터 만나자마자 얼마나 좋았던지 불륜 행각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각을 지속했다. 주로 퇴근 후에 호텔을 방문하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는데 일부는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근무 시간 중에도 갔대요. 저녁에 외출했다가 야근한다고 외출했다가 호텔을 방문해요. 저녁에 호텔을 방문한 뒤에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야근한 정황도 확인된다. 호텔에 잠시 갔다 와서 대통령실에 와서 야근도 하고 시간에도 타임 체크도 하고 했나 봐요. 보니까.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기가 막힙니다. 완전 불륜 막장 정권이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답니다. 아직도 파면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안고 있으니까 이게 아마도 부인이 열받은 A씨의 부인, 남편의 부인이 신문사에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막장 윤석열 대통령실입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3% 갤럽 조사입니다. 이 보수적이라는 갤럽 조사도 윤석열 지지율이 23%에 지금 다 갇혀 있어요. 23, 23이죠. 이거 아마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질 거. 의료 대란이 계속해서 지금 심각해지죠. 취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취임 이후에 34%가 제일 높아요. 33, 33, 23, 24 계속 가다 26, 25, 29, 28, 23, 23 거의 최저치 찍었습니다. 21이 최저치인데 다음 주면 갱신할 것 같습니다. 자,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폭락을 해옵니다. 이거 완전히 망했어요. 특히 지역별로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도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다하고 있답니다. 특히 70대조차도 급격히 지지층이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의대 정원 확대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평가의 이유 중에 1등입니다. 17%. 의대 정원 확대 이 문제로 지금 노인층이 병원을 못 가요. 불안합니다. 병원 아프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을 믿고 찍어줬는데 70대들이 지금 계속 급속도로 이탈을 한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정의 야당과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지금 재수출을 취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더 정확한 윤석열 지지율 17%. 모닝 컨설턴트 이거 3,000명이 샘플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실질적인 지지율은 17% 이건 것 같습니다. 윤석열 사우스 코리아 돼 있죠. 기시다는 보니까 맨 꼴찌에서 22개국 맨 꼴찌에서 우회입니다. 우회 세 번째 우위네요. 보니까 기시다 있죠. 재팬 기시다, 후시모 기시다. 둘이 꼴찌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17% 실질적인 지지율 17% 이 정도면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75%가 부정적이면은 이 정도면 내려와야죠. 지가 인간이면은 부끄러움을 알고 내려와야 되는 거야. 가장 최신 지금 데이터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은 의료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망한다. 전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여권이고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70대들, 80대들 다 이탈할 겁니다. 죽어야 돼요. 지금 아프면은 병원 못 갑니다. 자, 보수적인 갤럽 조사인데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최근 3년치인데 쭉 봐보세요. 이 한 달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거예요. 샘플이 1,000명인데 이재명 대표 26%야 평균이. 9월 마지막 9월 첫째 주가 가장 최근이 26%, 한동훈 14%, 조국 5%, 또 이준석 3% 이렇게 나옵니다. 김문수 2%, 오세훈 2%, 홍준표가 1%, 안철수, 김동연 1% 이렇게 나옵니다. 압도적 1등입니다. 이재명 대표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1등이 아니고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1등이에요. 계속 1등. 보세요. 25%, 26%. 꾸준히 1등.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것도 더블 스코어, 3배 차이, 막 이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더블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심리적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얘기예요. 한동훈 비교가 안 됩니다. 더블 스코어 차이 나는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을 깜빵에 넣어서 출마를 못하도록 사법적 감옥에 감금시키려는 유폐하고 감금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진짜 죽일 놈들이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자, 국회 개원식의 모습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하고 와이프인 김건희 생일 축하 파티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때 사진입니다. 자,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지금 만났어요. 야당 3당 대표하고 지금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조국 대표 보세요. 제가 가져온 것을 키를 한번 보세요. 한동훈과 조국 대표도 아마도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예. 자, 한동훈이 지가 키가 뭐 180mm인가 180인가 이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다 뻥이라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보세요. 자, 3명이 이렇게 나란히 앉은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키가 181입니다. 누가 커 보이세요? 딱 표가 나지 않아요? 조국 대표가 훨씬 커 보이죠? 이재명 대표하고 키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자, 한동훈이 카메라에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키가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17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나오죠, 답이. 자, 거의 키가 비슷해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보다 작은 것 같아요. 키높이 구두 신고 지가 하도 난리치니까 그러지. 자, 보세요. 확연히 드러나죠. 조국 대표가 월등히 큽니다. 조국 대표 말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이 그래요. 참 얇아 보인다. 사람이 얇아 보인다. 이 등치도 작고 왜소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키도 작고 몸도 작고 왜소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다스페이다 김어준의 거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동훈은 부풀리기였다. 뻥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 김건희가 하도 나대면서 대통령직을 뒤에서 다 해먹잖아요. 보니까 공천에도 개입하고 보니까 뭐 여러 인사에도 개입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장관급인 대통령실 수석 면접도 직접 받다고 하고 장관 내정자도 본인이 직접 통제했다라고 하고 고위공직자도 직접 면접을 받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면은 금융위원회 위원도 직접 개입하는 그런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래서 김건희 제일 급한 게 뭐냐면은 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대통령실을 이용해서 지금 1부속실, 2부속실이 원래 있는데 2부속실을 설치해서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안고 있어요. 왜 안 하냐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이 좁아서 만들 공간이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지금 좀 더 지켜봐달라. 공간이 부족하다. 좀 더 지켜봐달라. 이따위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는 짓거리가 대통령실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그 지시인 것처럼 해서 비슷하게 이게 대통령의 지시인지 김건희의 지시인지 헷갈려요.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나가면은.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서 일부도 안 하겠죠. 자,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여러 지시사항들, 명령들이 나가게 되면 이게 김건희 지시인지 윤석열의 지시인지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제2부속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간이 없다라고 관저에 사우나실 이런 거 다 잘 만들면서 사우나실도 만들고 지금 탈의실 드레스룸도 만들고 증축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2부속실은 설치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급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돼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만들면은 윤석열, 김건희가 거부하기도 명분이 약해요. 거부하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김건희 본인에 관한 법률인데 그거 뭐 특검이야. 본인이 구속되고 탄핵되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특검이야. 윤석열, 김건희가 쫓겨나는 거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게 되면은 그걸 아무리 모렴치하고 파렴치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할 명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통령 배우자 지위에 관한 법률. 지가 대통령질 다 해먹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루속히 이런 상황을 종료시켜야 되는데 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탄핵해야 되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어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말로 야비합니다. 야비하고 얍삽하고 국민을 이토록 고통에 넣는 그런 대통령을 전 처음 봤어요. 이건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은 제가 봐서는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